예, 바로 이어서 첫 번째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발표자 세 분이 발표를 하시고요. 각 발표에 두 분의 토론자분들을 모시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세션의 전체적인 진행은 이순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본부장님께서 맡아주실 거고요. 예, 첫 번째 발제는 이유봉 박사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토론은 양천수 교수님과 김정진 교수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예, 사회자와 발표 토론자분들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셔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세션 사회를 맡은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본부장 이순태입니다. 첫 번째 세션은 2022년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본부에서 수행한 과제 중에 세 가지 과제를 주제로 해서 각각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제는 AI 기반 행정을 위한 입법 방안 연구를 주제로 이유봉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유봉 연구위원님의 발제 후에는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양천수 교수님과 중국 서남적법대학교 인공지능법학원 김정진 교수님의 토론이 이어지겠습니다. 그럼 이유봉 연구위원님의 발표를 청해 듣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받은 이유봉입니다. 제가 발제를 하는 동안에 마스크를 벗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게 화면이 네, 예, 올해 기본 과제 하나로 이제 진행된 AI 기반 행정을 위한 입법 방안 연구인데요. 예, 사실 굉장히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주제여서 사실은 1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이제 부족한 그런 그 연구 범위를 가지고 있어서 사실 구체적인 어떤 후속 과제를 사실 많이 남기고 있는 이제 그런 과제였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제가 1년 동안 수행한 내용을 위주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이제 핵심적인 그런 사항 쟁점으로 다루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사실 워낙에 많은 주제와 그 쟁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후속 과제를 제가 좀 이렇게 정리를 한 것을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발제를 하고 이제 토론자분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조금 이제 저도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기본 과제의 어떤 전형적인 그런 형태를 가지고 연구를 수행을 했는데요. 그 연구 배경과 목적, 그 다음에 국내외 AI 행정 현황, 그 다음에 국내 어떤 그 정책과 법제, 그 다음에 외국 법 정책 입법 사례, 그 다음에 입법 의견 조사를 이제 저희가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쟁점 분석을 거쳐서 입법 방안을 제안하는 굉장히 스탠다드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배경과 목적에서는 사실 이 과제를 이제 제안하는 것이 저희 연구원 기획실에서 이제 처음에 기획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주제가 근데 상당히 중요하고 이제 앞으로 이제 굉장히 시의성이 이제 많을 수밖에 없는 주제라서 이제 굉장히 적절한 주제 선정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배경을 보면 이제 최근에 인공지능이 워낙 많이 얘기가 되고, 근데 그 전에서부터 사실 스마트 행정, 알고리즘, 지능형 정부, 자동화 행정, 이런 그런 레토릭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이제 버전으로 나타나는데, 사실 이게 딱히 인공지능을 전제로 하고 한 얘기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히스토리가 다 다른 그 개별 워드들이 되게 히스토리가 다 다르고 그렇게 하는데, 이게 기술적인 성격을 내포하는 그런 의미다 보니까 인공지능이라는 어떤 기술의 어떤 한 차원 다른 그런 부분이 들어오면서 이제 이런 단어들이 증폭이 되면서 같이 이제 또 섞여서 나타나는 이제 현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하나 짚어볼 것이 이제 데이터 기반 행정이라는 걸 또 이제 저희가 많이 이제 듣게 되는데요.
법률도 통과됐고요, 최근에. 근데 이제 이것도 사실 AI 기반 행정에 있어서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는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이제 개발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사실 전제로 하는 거고, 데이터가 잘 구축되어 있고 인공지능이 학습하기 좋은 형태로 이제 데이터가 이제 만들어지고 축적돼서 만들어져야지 사실 이제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 기반 행정은 인공지능 행정의 필수적인 전제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앞서서 이제 진행되었던 데이터 행정이 어느 정도 성숙된 단계에 가면서 이제 인공지능 행정 단계로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갈 것이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과제의 목적은 이제 관련된 주제들을 이제 발굴을 해서 이제 각 행정법제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건데요. 사실 이게 다 너무나 행정법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그런 테마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처분이라든지 적법 절차라든지 뭐 권리 구제라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행정법 그 교과서를 보면 저희가 하나의 챕터로서 다 들어가 있는 이제 그런 정도의 그런 무게를 갖고 있는 내용들인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다 여기에서 이제 얽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굉장히 많은 쟁점들을 이제 제시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보고서 목차는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집에 이제 보시면 아까 큰 목차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세부 목차를 이렇게 제시를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정의와 유형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보고서에 물론 이제 되게 자세하게 실어 놓기는 했는데 이 부분이 약간 이제 좀 혼동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이제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입법 의견 조사를 하면서 이제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이제 어떤 그 인공지능에 대해서 어떤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지를 이제 굉장히 기초적인 부분부터 이제 물어봤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실 그 정의, 개념, 인식에 대해 들어가기 전에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친숙하냐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때, 저희가 이제 캐나다에서 2년 전에 했던 이제 조사가 있어서 그것을 이제 일정 부분 이제 샘플링을 해서 이제 그 같이 이제 조사를 했었는데, 하고 캐나다하고 국민들 이제 그 인식을 비교를 해보면 친숙도에 있어서는 이제 그 캐나다가 조금 더 높았어요. 그리고 관심도도 약간 더 높았어요. 근데 이 시점이 2년 전, 캐나다는 2년 전이고 저희는 이제 2022년 올해 한 건데도 우리나라 국민들의 어떤 그 인식이나 관심도가 그렇게 약간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그렇다 이렇게 대답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미지가 이제 그 보통 이제 AI에 대한 사람들이 막연한 이미지는 어떤 그런 뭐 공상과학에 나오는 그러한 어떤 주인공이나 어떤 인물형을 이제 연상시키면서 이제 가공의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연상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사실 거부감도 있고 해서 이제 그 두 가지를 이제 제시를 하고 사람들한테 물어봤었는데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하나는 그 특정 분야 문제를 해결하는 AI 시스템, 이건 굉장히 기술적인 부분으로 이제 들어가는 어떤 기능적인 요소고요. 두 번째는 어떤 고도로 이제 그 자율성을 갖게 되는 어떤 그 로봇 형태의 어떤 그런 인식을 이제 의미를 하는데요. 이게 사실은 그 개념적 법에서 그 한때 그 약한 인공지능, 강 인공지능 뭐 이런 식으로 개념 구분을 하면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AI의 미래 법안이라는 게 2017년에 이제 제안이 된 적이 있었는데 거기도 이런 개념 부분이 이제 법안에 이제 반영이 됐는데 사실 요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간단하게 나누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기술적인 정의로 이제 AI에 대해서 뭐 기계학습이라든지 기계적 추론, 그다음에 로보틱스 이제 이러한 그 기계적인 요소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부분들을 더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EU가 이제 작년에 이제 2021년 4월에 그 AI 규정, 그러니까 명령안이라는 이제 법안을 이제 상정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도 어떠한 그 기술적인 요소를 갖고
뭐 예측이라든지 뭐 추천이라든지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술적인 요소는 뭐 딥러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지식 추론, 뭐 그런 어떤 그 통계적 접근, 베이지한 추론, 이런 기계적인 어떤 특정 부분, 요소들을, 그 기능들을 사용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이 작년 7월에 이제 제안이 된 것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굉장히 간단하게 인간의 지능이 가지는 학습, 추론, 지각, 그 다음에 판단, 자연 언어의 이해 등의 기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사고의 일부 기능이죠. 뭐 추론을 한다든지, 뭐 학습을 한다든지, 인지를 한다든지, 인식을 한다든지, 요것 중에 하나를 이제 그 기계적으로 이제 구현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인공지능이라고 이제 쉽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요거에서 이제 조금 더 이제 뭐 다른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제 고위험 인공지능이다. 어떤 위험성에 기반해서 이제 정의를 하는 이제 그런 법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질문했던 거기에 대한 그런 응답의 결과인데요. 그래서 인간 수중의 종합적 지능적 행동을 하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그 연상하는 그런 응답은 23.8%, 그 다음에 특정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라고 한 게 76.2%. 그래서 지금 한 4분의 3 정도의 우리나라 국민은 이거를 이제 어떤 그런 인격적인 존재로 인식을 하지는 않고요. 그런 기능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기능별 그런 AI가 이런 기능을 했을 때 조금 더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되는 것이 어떤 것이냐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그 오른편에 있는 그 조사 결과를 보면 지식 서비스가 이제 가장 많이 나왔고요. 지식 서비스, 그 다음에 위험 업무, 일반인들은 위험 업무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거는 로보트적인 어떤 뭐 예를 들면 원자력 거기 뭐 일본에 이제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이제 또 로보트를 뭐 투입을 한다든지, 뭐 살처분을 할 때 사람들이 이제 처리하기 힘든 그런 업무들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로봇을 넣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반인들은 좀 효용성을 느끼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판단하는 기능이 들어가는 AI들, 이제 이런 부분은 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약간 거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특히 법 해석, 이런 부분은 사실 그 변호사나 법률 시장에서 이렇게 상당히 이제 우려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그래도 제일 이제 그 AI가 하기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제 법 해석이라든지 이런 전문적인 어떤 판단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아직까지 이제 AI가 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AI 행정 현황에 대해서 좀 나와 있는 자료들을 조사를 한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요. 시간이 많이 없어서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보다 이제 사실 선진국에서 조금 더 많이 이제 이런 것들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런 영역을 보면 교통 영역이라든지 행정, 일반, 행정 그냥 일반 행정 기능, 그다음에 보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도 특히 보안 쪽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재해라든지 보건복지, 금융, 교육, 뭐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일정 부분 시도된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렇게 사람들이 대단하다라고 이제 느끼기보다 보여주기식으로 이제 한번 이제 트라이를 해보는 이제 그런 수준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지만, 굉장히 시도들은 그러니까 1년이 다르게, 올해 상반기 다르고 하반기 다르게 굉장히 많이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여주는 이제 레코드가 이제 EU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이제 인공지능이 공공행정 영역에서 활용된 사례들은 이제 다 수집을 해본 건데요. 이게 사실 전수조사는 아니에요. 이게 언론 기사에 뜬 것만으로 이 보고서가 이제 수집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 3년에 급속도로 이제 많이 그런 사례들이 늘었고, 그런 영역들을 보면 일반 공공행정 서비스가 굉장히 이제 월등히 많았고요. 그다음에 경제 부분, 그리고 보건, 공공질서, 안전, 사회보장, 이런 순으로 이렇게 많이 활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술 유형으로는 이제 보면 아래 원 파이 차트를 보시면
자연어 처리를 이제 제일 많이 사용되는 기술로 나오는데요. 자연어 처리는 이제 그 텍스트 데이터를 인식해서 그것들을 갖다가 분석하는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공행정에서 많이 활용된다는 것은 곧 자연어 처리를 많이 응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뭐 이미지 인식이라든지 패턴 인식 이제 이런 기술들이 이제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조사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나라 EU에서 이제 사례를 볼 때 우리가 사실 잘 그 체감은 안 됐지만 벨기에가 굉장히 많이 이제 많이 사용한 나라로 나와 있고요. 네덜란드 이제 이런 작은 실용적인 좀 사고를 하는 나라들이 그 인공지능에 있어서도 조금 적극적으로 이제 많이 도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뭐 영국이나 에스토니아, 프랑스, 뭐 독일, 뭐 스페인 이런 비슷비슷하게 이제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런 통계가 나올 만큼의 사례가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언론 빅데이터 그 최근에 5년치를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요. 행정과 이제 인공지능이 결합된 그런 기사, 그런 내용을 갖고 있는 기사들에서 어떤 주제를 많이 다루고 있느냐를 봤을 때 금융 쪽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가장 이제 빈도로 보면 많았고요. 그다음에 의료, 교통, 고용, 국토. 사실 이 부분은 그 인공지능 그 국가 전략 범정부에서 발표한 그 국가 전략에서 제시한 그런 어떤 주요 그 분야로 이제 제시가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얘기가 되고 있고요. 사실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인공지능과 결합된 그런 시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론에 나타난 이제 우리나라 그 인공지능 행정과 관련된 이슈들에 대한 토픽을 이제 분석을 또 해보았는데요. 사실 그 보면은 뭐 사실 예측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딱 그 실제로도 이제 잡히는 거죠. 그 뭐 데이터 플랫폼이라든지 아니면은 고용 정책 일자리 이런 부분들이 국내에서 많이 이제 그 이슈화가 되고 있는 거고 학교 교육 부분이 사실 우리나라 역시 인공지능에 있어서도 되게 그 관심이 있는 그런 요소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시티, 그 다음에 정치권, 그다음에 행정부 다 이제 그런 관심이 이제 나타나는 주체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토픽으로. 그리고 이거는 그 관련 부처별로 이제 인공지능과 결합돼서 나타난 이제 부처별 빈도수인데 역시 이제 과기부가 이제 가장 많은 이제 빈도수를 나타내고 있고 그다음에 농식품부가 또 의외로 굉장히 이 기술을 많이 활용하는 데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특허청이나 산자부, 그다음에 행안부 이런 것들은 이제 그 활용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처이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사실 그 전 부처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과 관련돼서 나타나는 어떤 이슈들을 보면 이제 어떤 부분에 이제 관할 부처에서 이제 활용을 할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읽어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들은 자세한 것들은 자료를 이제 대신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언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제 지금 국내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담론들의 어떤 내용들을 조금 이제 짚어보면서 향후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시사점으로 제시를 해 놓은 부분이고요. 이것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이번에는 AI 행정과 관련된 정책과 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과 법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법률들을 기본적으로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관련해서 굉장히 뭐 전략이라든지 뭐 로드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몇 차례 이제 발표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인공지능 국가 전략, 이제 이거는 굉장히 국가에서 인공지능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이제 개발을 시킬 것인지, 발전을 시킬 것인지에 대한 총체적인 그 비전을 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법과 제도 규제 정비 로드맵이라는 것도 이제 나왔었고요. 이거를 위해서 규제 정비단이 이제 발족이 됐었는데, 3년, 매년 이제 그 꾸려진 정비단에서 도출한 입법 과제가 있었고요. 이제 그런 정책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법률상 계획은 이제 그 관련돼서 이제 각 관련 법률에서 이제 법률상 계획에 나타난 내용들의 인공지능과 관련된 내용을 이제 모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법률은 여러 가지 이제 행정과 관련된 기본법은 거의 다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행정기본법이라든지 행정절차법,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보법, 데이터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공데이터 제공 이용 활성화 관련된 법률, 그다음에 데이터 산업진흥법, 개인정보보호법 이런 법들이 사실 기본적으로 이제 핵심이 되는 법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사실 많습니다. 그다음에 관련된 가이드라인은 각각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에서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굉장히 그동안 또 많이 발표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교육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의료나 뭐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도 이제 많이 제시를 했었고요. 법률안도 이제 뭐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 인공지능 기본법이 사실상 인공지능 법 제도 규제 정비 로드맵의 기본 해야 될 과제로 이제 제시가 됐었기 때문에 기본 법의 성격을 가지는 법들이 여러 개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뭐 산업과 관련된 거, 아니면 기술 개발, 교육과 관련된 거, 뭐 이런 거, 아니면 보안과 관련된 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법률로 이제 제안이 돼서 국회에 지금 상정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는 이제 법 제도 규제 정비 로드맵에 나와 있는 어떤 기반을 형성하기 위한 어떤 공통 기반 마련을 위한 어떤 전략이 그다음에 활용을 하고 확산하기 위한 전략 이렇게 나눠서 크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방금 말씀드린 AI 법제 정비에 대한 입법 과제가 이제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것들을 보면 해결된 것도 몇 개 있죠. 데이터 기본법적 성격을 갖고 있는 데이터 산업법 이런 것들 통과됐었고, 그다음에 자율적 알고리즘 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고위험 분야 인공지능에 대한 거, 그다음에 인공지능의 어떤 손해배상에 관한 거, 피해에 대한, 그다음에 기본법 제정을 위한 쟁점, 그다음에 개인정보보호법 법제 정비 방향 이런 것들이 올해 최근에 나왔던 이제 그다음에 권리관계에 관련된 부분 이제 이런 게 올해 나와 있는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그런 네,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없어서 굉장히 독촉을 받고 있는데요. 중요한 얘기가 너무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 아쉽습니다. 네. 관련 법제로는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 관련 법률에 행정기본법이 이제 작년에 만들어지면서 특히 자동화 행정과 관련된 논의에 불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국내에서 많이 이제 이론적인 그런 논의가 성숙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률이 통과되는 바람에 굉장히 많은 이제 논의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전자정보법도 작년에 개정이 되면서 지능형 전자정보로 이제 프레임을 지능형으로 이제 전자정보를 바꾸면서 인공지능이 그 안에 이제 들어가게끔 이제 하는 그런 방향을 이제 취했습니다. 그다음에 왜곡과 관련된 것은 너무나 이게 사실 할 얘기가 많은데요. 그냥 넘어가고요. 여기서 다룬 보고서에 미국과 그다음에 EU, 영국, 캐나다, 독일, 그다음에 일본, 호주, 중국에 대해서 최근에 있었던 각종 전략, 그다음에 발표 정책, 그다음에 법제, 그다음에 법안. 사실 입법이 이루어진 사례는 많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전략 같은 것들은 굉장히 많은 국가들에서 이제 나와 있고요. 입법은 이제 작년에 이제 EU에서 나온 법안이 있는데 특히 공공에서의 AI와 관련돼서 딱히 집어서 나온 법안은 이제 거의 없는 상황이고요. 일부 이제 민간과 공공 영역을 아울러서 이제 법안을 만약 준비를 하는데 거기에서 공공 영역에 적용되는 AI다. 이거는 약간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 AI다. 이렇게 분류를 해서 특별히 조금 더 강한 관리가 필요한 AI의 종류로 이제 다룬다거나 이제 몇 가지의 아니면은 가이드라인은 영국이나 호주나 이런 데는 가이드라인은 사실 나와 있는 거고요. 공공 영역에서. 네, 이런 부분이 있고 시사점에 대해서도 자료에 보시면 나와 있고요. 네, 관련된 법적 쟁점에서는 사실 여기도 너무나 할 것이 많은데 왜냐하면 이것이 국민들이 굉장한 불안감을 갖고 있어요. 이제 행정 입장에서 보면 효율성은 굉장히 효능감은 높은데 이게 또 사이드 이펙트가 너무 안 좋게 발생을 하면 그것에 대한 뒷감당을 또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걸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정도가 이게 밸런스가 좀 맞춰줘야 되고
거든요. 그래서 각 국가들이 물론 이제 그 필요성은 인지를 하지만 이제 국민들이 워낙 우려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계속 이제 그 수용성 부분들을 주시를 하고 있고요. 그것으로 인한 어떤 조사나 평가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문가들도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지만 그 영향력에 대해서는 굉장한 큰 역사적 패러다임이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향후에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타나 있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약간 이제 균형하는 방식으로서 보통 저희도 조사할 때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조사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것은 너무나 많은 얘기가 남아있는데 사실은 그런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이익 형량을 잘 해서 이제 좋은 점을 극대화시키자, 이제 쉽게 말하면 그런 것이고요. 이제 AI 행정의 측면에 있어서는 이제 의사결정의 어떤 처분성의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절차적인 그런 문제, 투명성에 대한 이제 절차적인 그다음에 국민이 어떻게 이 AI의 그 어떤 그런 어려운 부분을 이해를 하고서 이걸 받아들이냐 이런 절차적인 권리와 관련된 문제들이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AI의 어떤 그런 사이드 이펙트를 어떻게 메저링을 할 거냐. 그래서 이제 위험을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차원으로 나눠서 이제 이 위험에 대해서 이제 분류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위험 등급을 매긴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국내에도 이제 발표된 가이드라인을 보면 상당히 이제 구체적인 부분까지 이제 그 고려를 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이제 저희가 비용까지 이제 문제를 다뤄봤었고 향후에 이제 관련된 거버넌스는 그럼 누가 필요하냐? 그런 부분들도 이제 전문가들을 상대로 이제 조사를 한 것이 있는데 행안부가 이제 공공 AI와 관련돼서 가장 많이 나왔다. 그렇게 말씀을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고요. 관련된 입법안과 그 다음에 입법 방안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시를 했고요. 향후에 이제 후속 과제, 이제 이 부분이 사실 더 뭐 연구원 입장에서 관심이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현황 파악이 중요하다. 현황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이제 국내에서 아직 시도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현황 파악을 조금 더 EU처럼 자세하게 할 필요가 있다. 예. 본부장님께서 참지 못하고 나오셔서 이만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두 분 토론자를 모시고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표자께서도 단상에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유봉 박사님이 과제는 다양한 연구 방법론도 많고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과제라고는 생각되는데 전체 진행상 부득이하게 이 정도 시간밖에 할애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박 박사님께도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우리 두 분 토론자님께도 좀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들 전체적인 시간에 있어서 원래는 저희들이 토론까지 해서 20분에 마치도록 되어 있는데 12분 정도밖에 지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만 그래도 한 두 분 토론자께서 한 7분씩 정도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하고 그 토론 중에 혹시 발제자가 답변할 사항이 있으면 발제 답변을 간단하게나마 듣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양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을 맡게 된 영남대 양천수입니다. 먼저 이 귀중한 성과 발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영광이고요.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제한된 시간 속에서 좀 깔끔하게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발표하실 때 말씀하셨지만 AI 관심 여전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상당히 트렌드에 민감한데 근데 AI에 대한 이 관심은 좀 지속돼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오늘 오전에 자동화된 의사결정과 인권에 관한 온라인 세미나에 참여를 해봤고 내일은 또 스마트 시티에 관한 그 토론에도 또 가야 되는데 이게 결국엔 다 AI로 연결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유봉 박사님의 그 연구과제 제가 전문가로 가끔 참여를 해서 토론도 해보고 했는데요. 제 스스로 아주 그 좋은 공부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근원적으로는 결국 행정이란 무엇인가에 관한 생각을 좀 해봤고요. 이를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의외로 특히 AI 행정 또는 자동화된 행정에 관한 논의가
상당히 일찍부터 진행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요즘에 가장 관심을 기울이는 이론가가 이제 독일의 사회학자 니클라스 루만인데요. 뭐 좀 다른 얘기지만 올해 수능 영어 시험에 루만이 나왔어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 루만이 이미 1966년에 자동화된 행정에 관해서 거의 이론적인 작업을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면서 많은 공부가 되었는데요. 그걸 보다 보니까 특히 행정 영역에서는 법적인 이론화의 문제라든지 또는 제도화의 문제가 상대적으로 다른 사회 영역의 인공지능 문제보다 좀 적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 행정이라는 것을 이제 의사결정 체계로 보게 되면 반드시 인간 공무원이 행정을 담당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인간이 아닌 다른 어떤 지능적 존재가 행정에 참여할 수가 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결국 행정의 주체는 국가라는 공법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간 중심적 사고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면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행정기본법의 법적 근거가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개별적으로 보면은 오늘도 오전에 그 시민운동, 특히 정보인권 전문가분이 또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행정기본법에 입법이 되어 있지만 다시 개별적인 입법이 다 필요한 게 아니냐 그런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이거 이제 그 관점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오는 부분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 전문가분들께서는 우리의 행정기본법이 상당히 포지티브 규제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네거티브로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뭐 이런 주장도 하시고 반대로 더 강력한 의미의 포지티브 규제의 형태로 개별 법률 유보가 필요하다 뭐 이런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시각의 차이 때문에 쉽사리 해결하기엔 좀 어려워 보이는데 이론적으로는 여기에 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는 과제 아니면 목표? 앞으로 좀 더 해야 될 부분에 대해 좀 두서없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이제 잘 인식조사에서 나온 것처럼 AI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어떤 친숙도가 캐나다에 비해서 아직 떨어지는 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도시별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거주는 세종시에 이제 있습니다. 예, 세종시에 있는데 세종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도시 아닙니까? 근데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이 세종 시민과는 좀 인식도나 친숙도 면에서 차이가 클 것 같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법제가 아닌 다른 이제 정치적 영역이 될 것 같은데요. AI 행정에 대한 어떤 친밀도를 올리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이제 좀 행정학적인 접근 방식인데 AI 행정 절차 전반을 좀 모델링할 필요가 있겠다. 공학하는 사람들은 보통 이걸 유스 케이스라고 하거나 또 프레임워크라는 개념으로 쓰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게 되냐면 오늘 오전에 또 제기가 AI 행정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이제 아까 인식조사도 나왔지만 설명을 요청을 할 겁니다. 자기가 지금 받는 행정 서비스가 인간에 의한 것인가 아니면 AI에 의한 것이냐. 그 다음에 이때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럼 자기가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뭐 이의를 제기하거나 구제 신청을 받을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특히나 AI이기 때문에 더 시민들의 민감도가 올라갈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을 좀 여러 가지 입체적으로 좀 모델링을 해서 표준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또 그 각 정부부처에서 AI 키워드 많이 얘기하지만 실제로 공무원분들 제가 한번 또 다른 행정학 관련 전문가 워크숍에 참여를 해보니까 서비스 발굴에 참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의외로 AI를 이용한 서비스를 개발하기 쉽지 않다. 그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행정이라는 게 크게 잘 아시는 것처럼 대인적 처분, 대물적 처분 두 가지가 있는데 대인적 처분을 결국 하게 되려면 이 개인 정보 문제가 결국엔 걸리게 됩니다. 개인 정보의 수집, 활용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야 맞춤형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 이 문제가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하나의 보완책은 결국 과학기술의 힘, 그러니까 가명 처리 기술의 어떤 그 발전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한 방법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흥미로웠던 거는 과기정통부의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제 상당히 많이 얘기한다는 거는
아무래도 자연적, 그러니까 물건, 대물적 처분을 많이 하는 부처다 보니까 그 개인정보의 그 민감성이 좀 적고 그래서 좀 더 자유롭게 재량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하간 이러한 걸 포괄적으로 그 어떤 영역에 좀 더 서비스를 발굴할 것이냐. 근데 이거는 법제연구원이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그 스마트 시티에 관한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 행정이 결국에는 죄송합니다. 귀결되는 게 스마트 시티가 되는데 스마트 시티 이미 예전부터 행정학에서도 많이 나왔고 근데 스마트의 개념이 저는 패러다임 변화를 겪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초기의 스마트는 연결이었습니다. 디지털화를 통한 연결, 그 다음에 초연결이 가능해지고요. IoT 등으로. 하지만 지금의 스마트의 의미는 이제 자동화된 의사결정까지 가능해지는 그런 의미의 스마트가 되기 때문에 스마트 행정이 결국 추진하는 가장 완성된 모습은 스마트 시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스마트 시티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있을 거기 때문에 새로운 패러다임의 측면에서 법제연구원이 이런 문제에 또 관심을 기울이셨어도 좋겠다. 예, 이상 저희 토론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김정진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중국 서남정법대학교 인공지능법학원의 김정진입니다. 제가 있는 학교가 인공지능법학원입니다. 인공지능을 전문적으로 그 법학 분야를 공부하고 있는 학과인데 오늘 그 이우봉 박사님께서 인공지능 기반한 행정에 관한 입법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광범위하고 심도 있게 다뤄주셨고 PPT에서 이 정도이면 아마 내용은 더 아마 섬세하게 다뤄주실 거라고 봅니다. 또한 그 양청수 교수님께서 저 행정학 방면에서 이제 그 토론을 해주셨으니까 저는 학교에서 이렇게 저희 학교가 인공지능 법학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모든 게 인공지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인공행정, 인공재정, 인공교통 모든 걸 다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중국은 실제로 이제 그 인공지능을 입법, 사법, 위생 그리고 교육, 공안, 의료, 과학기술 이런 데 모든 게 다 적용하고 있습니다. 입법에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 천진시 같은 경우에는 그 AI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입법 할 때 특정한 그 주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 단어를 캐치해서 다른 나라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국내의 다른 지방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그런 AI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이제 입법을 하고 있고 사법은 우리나라와 조금 다른데 사법은 중국의 사법기관이라 하면은 검찰원과 그 재판 그러니까 인민법원 이렇게 두 개가 사법기관인데 거기에서도 실질적으로 그 AI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재판에서도. 그런데 여기에서는 AI가 보조자로서의 행정 업무 보조자로서의 어떤 AI를 하고 있고 지금 사법기관에 AI를 적용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고 우리 한국 그 연구자와 이제 중국 연구자가 어떤 말을 하냐면 그 프로그램을 변호사가 사용하게 되면 재판 결과하고 변호사가 의뢰받아서 그 업무를 볼 때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업무 차이가 있다는 그래서 사법기관에서는 아직까지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된다는 그런 거고 교육은 대학 같은 경우에는 출석하면 바로 이제 얼굴 인식으로 출석 체크가 되고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위생 방면에서는 이제 위생면에서는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중국은 그걸 이제 개인 정보를 입수해서 이 사람의 그 동선을 파악한다든가 지금 집에 이제 3일에 한 번씩 이렇게 나갈 수 있는 한 명이 나가서 식량을 이제 음식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이 어느 정도 남았을 거라는 그런 것들 체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허가 행정 업무에 있어서 인허가도 하고 있습니다. 선전시 같은 경우에는 중국은 호구제도, 호적제도가 좀 우리나라하고 좀 특이한 제도인데
호구 제도를 할 때 다른 지방에서 들어올 때 직접 공무원을 통하지 않고 이제 인공지능을 통해서 스캔하고 그게 진실 여부, 문서의 진실 여부를 자기가 판단해서 이제 인허가를 주는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제 이러한 문제를 중국은 2017년을 인공지능 원년, 인공지능 굴기 사업, 이렇게 해서 굉장하게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나타나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개인정보 보호가 어렵다는 점. 그리고 하나는 AI 알고리즘이 투명성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AI 프로그램도 결국은 프로그램인데, 요걸 프로그램을 하는 기업이 정부의 입장에 유리하게 프로그램을 짜버리면 이게 실질적으로 운영될 때 입찰이라든가 어떤 행정이 있다든가 할 때 국가의 정부에 유리하게 그럼 이렇게 짜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유봉 박사님께 다음 주제 AI 행정과 관련된 주제를 하신다면 AI 알고리즘의 투명성에 관한 입법 이 부분을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게 어떻는가 합니다. 오늘 좋은 연구 주제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로 와서 토론을 하게 돼서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발제자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두 분 토론자께서 토론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발제자께서 간단하게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분 토론자 교수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또 이제 연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사실 중간중간에 참여해 주셨던 그런 전문가분들이어서요. 연구에 진행하는데도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 꼭 전하고 싶습니다. 두 분이 여러 가지 말씀을 이제 해주셨는데 공통적으로 이제 물론 중국은 저희 나라랑 상황이 또 많이 다르고 또 일찍 좀 이렇게 다른 형식으로 추진되어 부분이 있지만 제일 여기서 공통점은 개인정보 문제를 이제 공통적으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이 사실 2022년 법 AI 규제 혁신단에서도 제안했던 그런 부분이고 제가 다른 과제를 했을 때도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많이 이제 실질적인 실무적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이제 듣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스마트 시티도 이제 굉장히 스마트 시티는 워낙에 복합적인 그런 쟁점을 다 많이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알고리즘 투명성은 이것도 이제 거기서 이제 제시한 중요한 주제라서 이제 어떤 행정 절차라든지 특히 이제 행정 절차법과 관련해서 이 부분은 좀 심도 있는 어떤 연구와 개정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개인정보 주제는 꼭 이제 저희 연구원에서 한번 크게 다뤄볼 만한 그런 주제라고 생각이 들고 말씀해주신 제안해주신 그 과제들은 연구원에서 후속 과제로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제해주신 이유봉 연구위원님과 토론해주신 양천수 교수님, 김정진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